어, 다시 한번 인사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후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김수연이라고 합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는 바람에 저도 등교가 중지되어서 이번 발표에 온라인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미 있는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발표에서 제가 이호학교를 다니면서, 그리고 제가 방금 소개해 주셨듯이 제가 백두대간을 종주하면서의 경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미래의 숲과 평화의 숲에 대한 청소년의 생각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뭔가 개인적인 경험이나 느낌을 많이 이야기할 예정이니까 정말 편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먼저 이호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호학교에서 벌써 5번째 사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호학교는 말 그대로 진짜 산 중턱에 있는 숲으로 둘러싸인 학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친구들이랑 농담으로 등굣길을 등산이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저는 이 오르막길을 지금 5 년째 오르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사실 적응이 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뭐 농사 수업을 한다거나 농촌 봉사활동도 가면서 정말 자연과 숲과 가깝게 지내다 보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숲이 제 삶 깊은 곳에 들어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가장 좋아하는 공간을 소개하자면 바로 여기 잔디입니다. 어 학교 건물 바로 옆에 이렇게 잔디로 조성된 아주 작은 공간이 있는데요. 저는 점심시간에 이 친구와 같이 여기 누워서 노래 듣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여기 누워 있으면 저랑 이 친구가 입을 모아서 하는 말이 "아 진짜 평화롭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 누워 있으면 어 뭐 그간의 숙제나 과제, 뭐 공부, 또 어떤 학업 스트레스, 이런 어떤 좀 답답한 일상의 반복에서 되게 벗어난 느낌을 줍니다. 여기 누워 있으면 햇빛이 이렇게 몸을 따스하게 데피는 느낌 아시나요? 그런 느낌도 받고, 이제 아스팔트가 아니라 잔디가 주는 그런 푸근함이라든가 아니면 옆에서 지나가는 곤충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특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누워 있으면 보이는 나무들의 색깔로 계절을 실감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쯤에도 친구와 같이 여기 잔디에 누워 있는데 저희가 이후고등학교 17기이거든요. 그런데 한 37기쯤 되면은 이 나무들을 못 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들이 점점 산 가까이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들은 제가 입학할 당시에만 해도 없었던 건물이에요. 저희에게 평화를 주는 이 평화로운 숲이 곧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미래에는 이 잔디의 평화로움을 학생들이 알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어서 숲에서 느끼는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백두대간에서의 경험으로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정말 별로 내세울 거 없는 저이지만 그래도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경험이 하나 있다면 그게 바로 백두대간 완주입니다. 이후학교에서 백두대간 정주 탐사대는 2005 년부터 시작되었고 이후학교 학부모 동아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후중학교 1, 2학년이던 2016년에서 2017년에 저는 백두 12기로 백두대간을 완주를 했고 지금은 15기, 16기가 종주 중에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20개월 동안 39번의 산행을 했고 저를 포함해서 9명의 친구들이랑 완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다시 돌아봐도 정말 믿기지 않는 경험입니다. 그만큼 그 9명의 친구들과는 정말 각별한 추억이 많습니다. 저는 이 백두대간에서 보냈던 시간을
백두대간의 이야기를 묻고 왔다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한 700 킬로미터 가량을 걸으면서 정말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많이 한 덕에 만약에 지금 다시 백두대간을 간다고 하면은 그때 꺼냈던 이야기들이 걸으면서 생생하게 기억이 날 것 같아요. 최근에 웃겼던 일, 어 짜증났던 일, 속상했던 일, 그런 일을 다 이야기하기도 하고, 아무도 없을 때에는 막 노래도 듣고 막 숲에서 춤도 추고, 어 그러면서 정말 웃고 떠들다 보면은 어느새 산행이 끝나 있었습니다. 음 지금 돌아보면 친구들이랑 그렇게 즐겁게 산행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숲이 주는 안정감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백두대간에서 그렇게 신나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정말 친구들이랑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오면은 어느새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 있었거든요. 숲이 제 일상을 치유해 주었다고 말하고 싶은데요. 저희가 백두대간을 2 주에 한 번씩 가는 동안 백두에 가서 그 2 주를 살아갈 힘을 얻고 또 2주 동안 쌓인 스트레스도 풀고 오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 지금 벌써 어느새 백두대간을 완주한 지도 3 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이 3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생각나고 가장 기억에 남는 산행은 바로 이 37 차에 갔던 소백산 산행입니다. 혹시 다들 소백산 가 보셨나요? 소백산은 정말 유명한 산인 만큼 워낙 길이 편하고 정말 아름답습니다. 어쩌면 이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느라고 길이 편하게 느껴지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9 월에 소백산을 올랐는데요. 이 가을의 소백산은 정말 이 사진처럼 정말 파란 하늘과 살랑이는 갈대랑 또 가을의 단풍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자연을 듬뿍 느끼고 올 수 있는 곳이에요. 평소에 산행 사진을 보면 되게 지쳐 있거나 힘든 모습이 많은데 이 소백산 산행 사진은 정말 하나같이 모든 사진에서 웃고 있더라고요. 특히 이런 사진들은 모두 같이 백두대간을 했던 부모님과 선생님의 사진들입니다. 어 소백산 산행은 동시에 제가 아쉬웠던 산행이기도 한데요. 제가 차에다가 핸드폰을 두고 내리는 바람에 사진을 한 장도 찍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 또한 되게 특별한 인상을 주었던 것은 어 그 카메라로 담을 수 없었던 만큼 제 눈에 더 많이 담으려고 했고 이 풍경과 자연들을 쪼끔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정말 눈을 크게 뜨고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 제가 쓴 소백산 산행기 일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번 산행은 다시 가라고 한다면 다시 가고 싶은 산행이다. 특히 비로봉에 올라갈 때가 예쁨의 절정이었다. 작은 풀들이 이제 가을이라고 갈색으로 변해서 막 춤추고 있었다. 하늘도 구름이 띄엄띄엄 있어서 더 운치 있었다. 우리가 지나온 길이 보이는데 아주 예뻤다." 이날은 소백산에 대한 예찬으로 거의 산행기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어 지금 백두대간을 한번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그 소백산을 오르면서 또 그리고 백두대간을 종주하면서 제가 그 친구들과 정말 자주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여기 써 있는 "또 와야지."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의외죠? 어 물론 그렇지 않은 것도 당연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리산은 정말 너무 힘들어서 "다시는 안 오겠다." 이렇게 말하긴 했는데요. 하지만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면서 "13기 때 또 오자. 고등학생 되면 또 오자. 어른 되면 또 오자." 하고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연스럽게 저도 나중에 제가 어른이 되어서 제가 만약에 아이를 갖게 된다면 '아이랑 같이 백두대간을 동주해야지.' 하는 꿈을 갖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것이야말로 그 부모님들이 바랐던 것이 아닐까요? 부모님들이 정말 어려운 그 기획, 준비, 예약과 어떤 회계 과정을 거쳐서라도 저희 학생들을 데리고 다니신 그 의미 중에 하나는 숲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고 또 '이 숲을 보존해야 한다.'는 생각을 심어 주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 그 앞에서처럼 소백산의 그런 아름다운 기억을 기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백산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또 보존하고 그리고 다음에 또 올 수 있게끔 지키는 것이 지킬 수 있도록 저희에게 그런 문제의식을 심어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마지막 산행기에서 산을 애틋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모든 게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하나하나가 소중해졌다. 애틋함이 가장 컸다.' 이렇게 백두대간과 또 숲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더 오고 싶은 그런 자연의 힘을 느꼈습니다. 음 저는 환경과 가장 가까운 단어를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미래 세대까지 이 환경을 이어주고 또 지켜주는 것이 매 순간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백두대간은 부모님이 저희에게 주신 하나의 선물인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환경 보존과 또 이 숲의 소중함에 대한 책임감과 또 문제의식을 갖게 해준 그런 인연이었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말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어 이호학교에서 자연과 가까이 살면서 숲은 제 삶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숲의 평화, 특히 그 잔디에서 느끼는 평화를 정말 좋아하게 되었고 이 평화를 보존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를 묻고 왔다고 표현한 백두대간은 저에게 치유의 장소였습니다. 친구들이랑 이야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풍경이랑 바람 그런 자연을 한가득 느끼다 보면은 어느새 스트레스는 다 날아가고 새로운 힘을 얻는 치유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면서 꼭 언젠가 다시 이 백두대간을 오르리라고 다짐을 했는데요. 지금 돌아보면 그 숲의 소중함을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give and take라는 말을 하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저희가 숲에게 너무 많은 것들을 테이크했다고 생각합니다. 숲이 저희에게 평화와 치유라는 그런 선물을 주었다면 저는 이번에 숲에게 애틋함과 보존을 선물하기로 했습니다. 이 애틋함과 보존을 선물하는 일에 모두가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미래의 숲을 보존 그리고 평화의 숲을 치유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환경에 대한 우리의 과제는 등산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상에 다다라서 그 멋진 풍경을 보고 느끼기까지 깜깜한 새벽 산행도 거쳐야 되고 끝없는 오르막길도 감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 정상에서 시원한 공기도 마시고 바람을 맞을 수 있잖아요. 우리도 지금의 또는 이 이전의 그 아름다운 숲을 그리고 환경을 계속해서 즐기기 위해서는 지금 쪼끔 어려운 시기를 맞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이 자연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경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물론 이 시간이 조금 고통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이 고통을 감내한다면 정상에서 정말 아름다운 풍경도 만나고 일상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요? 아마도 미래 세대는 저희가 이런 어 환경 보존에 대한 과제를 지킨다면 미래 세대 또한 아름다운 자연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나는 숲을 애틋함이라고 부른다."라는 제목으로 미래 세대가 생각하는 평화의 숲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호학교 2 학년 김소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